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에 앞서 영상물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학습 목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게 중심에 대한 물체의 평형 조건을 계산하여 간단한 구조물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선생님 PPT 자료를 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번 시간에 돌림 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안전성을 말하기 위해서는 이 돌림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평형 조건에 대해서 알게 되어야 하는데, 돌림 힘은 영어로는 토크라고 합니다. 자, 물체를 어떤 회전 중심에 대해서 여기에 어떤 구조물이 있고 여기가 이제 고정되어 있는 축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힘을 줬을 때 이 물체가 받는 이 힘에 의해서 물체는 당연히 회전을 하겠다, 맞죠? 근데 그 회전하려는 힘을 보통 돌림 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 힘을 줬을 때 사실 힘을 분해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토크를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RF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RF라고 하는 건 뭐냐? R은 뭐냐면, R은 힘이 작용하는 위치까지, 회전축으로부터 힘이 작용하는 지점까지 길이를 R이라고 합니다. 거리 R이고, 그리고 작용하는 힘을 F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 곱하기 힘을 냈을 때 RF, 이 값을 우리는 오점은 회전축이죠. 회전축에 대한 토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혹은 오점에 대한 돌림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토크를 크게 했을 때 돌아가려는 그 경향성이 커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힘을 적게 줬을 때 이 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토크가 커지는 효과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R이고 F. 이 토크를 이용해갖고, 자전거의 페달을 밟을 때, 어떻게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오르막을 올려갈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페달을 밟는 힘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토크가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R이 크면 클수록 토크가 커지겠죠. 그래서 회전축이 클수록, 여러분들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자전거가 있는 친구들은 기어 단수가, 체인이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좀 더 쉽게 수월하게 힘을 줘갖고 오르막을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건데, 그것도 토크로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즉, F가 작더라도 R이 커지면 똑같은 토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시소에서 평형을 이루는 것도 이제 토크로 설명할 수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무거운 친구는 회전축에 대해서 좀 가깝게 앉아 있어야 되고, 가깝게 앉아야 되고, 가벼운 친구는 좀 더 멀리 가서 앉아야 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 건데, 그거 전부 다 토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토크는 벡터입니다.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이 있는데, 일단 방향은, 그러니까 이 평면상에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민수가 앉아 있는 걸 보면, 민수는 시계 방향으로 이 회전 중심을 통해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하겠죠. 철수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방향은 시계 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단위는 거리, 미터, 힘, 뉴턴 해갖고 미터, 뉴턴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토크는 벡터입니다. 시계 방향 회전, RF 두 개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자꾸 엉뚱하게 눌러지는데, 자, 반시계 방향 회전, R2F. 자, 요거 두 개가, 자, 그 다음에,
돌림힘의 평형이라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돌림힘의 평형은 뭐냐면 민수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고 하고 철수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수평이 딱 맞춰져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돌림힘이 0인 조건입니다. 돌림힘이 0인 조건, 즉 뭐냐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는 토크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토크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면 돌아가지 않겠죠. 이게 돌림힘의 평형 조건입니다. 우리가 물리학 1에서 배웠던 것처럼 힘의 평형 조건 해갖고 알자 힘이 0일 때 물체는 어떤 상태가 되죠? 정지거나 등속도 운동을 한다, 맞죠? 그와 마찬가지로 돌림힘의 평형 조건은 토크가 0인 상태입니다. 토크가 0인 상태. 토크가 0이면 정지하고 있거나 등속 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까지 고려하게 되면 벡터를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계 방향 토크 값의 합과 반시계 방향의 토크 값의 합이 같으면 토크 평형의 조건이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정지하고 있거나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역학적 평형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적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건 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알자 힘이 0인 조건입니다. 이거 힘의 평형 조건이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힘의 평형 조건에서는 정지나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죠. 자, 벡터로 표현하면 XY 각각의 힘이 0으로 이제 2차원 운동을 우리가 물리학 2에서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분리해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달리 설명하면 방향을 생각한다면 플러스 방향의 합력과 마이너스 방향의 합력, 즉 크기가 같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그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얘는 역학적 평형 상태 F 이퀄 0인 조건이 맞나요? 힘 크기 같고 방향 반대죠. 그러면 일단 1번 조건은 만족을 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물체가 정말 정지하고 있거나 등속도 운동을 하느냐 하면 또 다른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얘는 당연히 회전을 하겠죠. 회전. 자, 그래서 이 회전조차도 할 수 없는 어떤 조건을 찾아보면 바로 두 번째 조건인 토크 이퀄 0, 즉 돌림힘이 0인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토크 이퀄 0일 때는 자, 정지나 등속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 토크와 반시계 방향 토크가 같고 그 다음에 알자 힘이 0인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이때를 역학적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적어도 정지하고 있던 물체 그리고 정지하고 있던 물체는 회전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무게중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무게중심은, 물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체는 무게중심점이 있습니다. 즉, 그 물체의 질량을 단 하나의 점에 표현할 수 있는, 그 질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하는데, 혹은 질량중심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어떤, 요 망치를 공중에 던졌을 때는, 일반적으로 공을 차게 되면 공은 이제 지표면상에서 이런 포물선 운동을 하죠. 근데 포물선 운동 궤적을 그리는데 망치도 포물선 운동 궤적을 그립니다. 물론 회전을 하지만 실제로 이 포물선 궤적을 운동하는 그 경로를 찾아보면 그 점은 누구냐면 바로 이 망치의 질량 중심은 요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량 중심의 운동은 포물선 운동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질량 중심의 운동을 분석하면 물체의 운동을 좀 더 보다 쉽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질량 중심이 어떤 물체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칭형 형태의 무게중심 혹은 질량 중심은 물체의 중앙에 나타납니다.
무게중심은 딱 센터죠. 센터에 무게중심 mg가 작용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F = 0. 만약에 어떤 물체를 놔뒀을 때 수평면상에 바닥상에 놔뒀을 때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이 있을 거고, 맞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 바닥이 위로 떠받치는 힘이 존재할 것인데, 그 크기 갖고 방향 반대인 이 힘이 mg겠죠, 당연히. 그래야지만 상하로 움직이지 않겠죠. 그런데 이 수직 항력이라는 요 초록색 화살표를 위치를 선생님이 여기 무게중심 요 빨간색에서 약간 왼쪽에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당연히 이런 힘이 동시에 작용했을 때 물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겠죠. 그러면 실제로 바닥 위에 어떤 물체를 놔뒀을 때 회전을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맞죠? 그 말인즉 사실은 이 물체는 무게중심이 이렇게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게중심이 일치되는 게 아니고 정정하겠습니다. 수직항력이 작용하는 요 위치가 초록색 화살표의 시작점의 위치가 무게중심에 작용해야 됩니다. 일치가 되어야지만 회전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실제로 회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수직항력도 무게중심에 작용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어떤 물체를 받침대가 있고 그 위에 어떤 막대기를 뒀을 때, 자, 이런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막대기를 두면 막대기의 질량이 있겠죠. 질량이 있는 막대기는 그러면 이 막대기의 어디에 무게를 표현하냐면 무게 중심점에 mg를 표현해야 합니다. 이 무게 중심점은 어디냐? 이 막대기의 센터 중앙이겠죠. 그래서 중앙에 mg를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막대기가 받고 있는 힘이 요게 다냐 하면 그거 아니죠. 실제로 이 물체는 그러면 요 힘만 작용한다면 물체가 밑으로 가속 운동을 해야 할 것인데 가속 운동을 하지 않고 여기에 받침대에서 받쳐주고 있는 지점에서 위로 떠받쳐주는 힘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가 받는 힘은 요 빨간색의 힘을 추가적으로 받는데 요걸 보통 이제 요 힘을 이제 이것도 수직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떠받쳐주는 힘이기 때문에. 근데 이 힘의 크기는 요거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요 힘의 크기를 계산하는 그런 걸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mg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이거하고는 다르겠죠, 상황이. 자, 그러면 조금 더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죠? 지렛대의 원리를 설명한 사람이죠. 지렛대의 원리. 지구보다 훨씬 큰 막대기를 주면 지구도 나는 지렛대를 이용해서 들어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죠. 누구죠?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막대기에 작용하는 힘. 막 힘을 누르고 있으니까 요 힘이 있을 거고, 이 지구를 떠받치는 힘이 있을 건데, 일단, 요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넘어가서 여기에서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지구를 누르고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누르는 힘이 작용할 겁니다. 이 막대기를, 맞죠? 그러면 요 힘은, 이 막대기가 받는 힘은 이 지구의 무게가 여기에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F2라는 힘. 그리고 막대기에 작용하는 힘. 막대기를 끝단에서 사람이 눌러야 되죠. 누르고 있는 힘, F1을 표현할 수 있고. 자, 이 막대기의 질량을 무시했을 때, 지뢰의 무게를 무시했을 때는 여기 중심에 mg를 표현할 필요가 없죠. 무시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 지렛대가 받는 힘은 요 물체를 누르는 요 F2라는 힘과 오른쪽에서 사람이 누르는 힘 F1이라는 힘과 받침대에서 떠받치는 힘 요 F라는 요 세 가지 힘을 고려해서 어떤 이 물체의 운동을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자, 실제로 적용하는 건 문제를 통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 물체가 딱 들어 올린 상태에서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당연히
정적, 역학적 평형 상태의 조건이기 때문에 위쪽, 이 막대가 받는 위쪽 방향의 힘, 즉 F죠. 이 힘은 아래쪽 방향의 힘의 합 F1 더하기 F2의 힘과 같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O점에 대해서 이 막대기의 회전 중심이 되는 축이죠. O점에 대해서 시계 방향의 토크 R1 곱하기 F1, R2 곱하기 F2 요 두 개의 시계 방향 돌림힘과 반시계 방향 돌림힘이 같아야 되겠죠. R자의 힘이 0인 조건과 돌림힘이 0인 조건에 의해서 역학적 평형 조건 두 개를 적용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이 두 가지 식을 기본으로 해서 미지의 어떤 F 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혹은 거리 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R1의 길이를 크게 하면 할수록 이 식에서 마지막 식에서 보겠습니다. R1의 길이를 크게 하면 할수록 R1을 크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R2는 작아진다. 이게 지렛대의 원리죠. 지렛대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얘를 작게 해도 충분히 덜어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얘가 작아져도 된다는 이야기죠. 얘가 클수록. 이해됐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제 문제 하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공의 무게가 100N일 때 이두근에 작용하는 힘, 여기에 근육의 F라는 힘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요 F라는 힘의 크기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문제는 이거보다 좀 더 쉽게 나올 건데, 자, 이 팔의 형상을 좀 더 근사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이제 막대기로 보고, 자, 공의 무게가 100N이기 때문에 100N을 이 막대기, 팔을 막대기라고 봤습니다. 오른쪽에 100N을 표현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근육이 달려있는 요 부위를 F라는 힘을 위쪽 힘 F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끝단부에서 이 끝단부는 어떻게 되냐면 뼈가 누르고 있죠. 누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 형태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 막대기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고 하니까 얘가 회전을 하려고 하니까 요 아래쪽에 있는 이 뼈는 윗뼈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밀어주는 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T라고 하는 요 힘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두고, 그리고 팔의 무게를 무시한다고 했죠. 팔의 무게 사실 무시할 수 없지만 사실 무시 안 한다고 하면 이 팔의 무게 중심의 힘을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근데 무시했기 때문에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산해야 될 게 뭐냐면 F를 찾아내라는 이야기죠. 이두근에 작용하는 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건데, 자, 이거 이두근에 작용하는 힘,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역학적 평형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역학적 평형 조건은 두 개가 있죠.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R자 힘이 0인 조건, 두 번째가 돌림 힘의 합이 0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F를 찾기 위해서 돌림 힘이 0인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자, 돌림 힘의 기준점을 그러면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 얘는 회전 중심이 어디일까요? 회전 중심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회전 중심은 사실 의미가 없는데, 자, 문제를 보면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이제 30cm, 자, 이쪽 거리를 4cm라고 했을 때, 자, 돌림 힘의 평형은 어떤 점에서든 항상 성립한다. 그러니까 기준점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잡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F를 문제에서 주어진 요구하는 이 힘 미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가장 계산하기 용이한 제일 빨리 계산할 수 있는 지점을 돌림 힘의 기준점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디를 기준점으로 잡을 거냐면 바로 이 지점을 기준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점을 기준점으로 잡는 순간 돌림 힘 평형 조건에서는 이 T라는 힘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점을 기준으로 토크를 계산하기 때문에
돌림 힘은 이 F가 이 지점에 대해서 돌려주는 힘의 효과를 발생시키고 반시계 방향. 그 다음에 O점에 대해서 이 100N이라는 힘이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효과만 발생하겠죠. O점에 대해서 T는 회전을 시키려는 그런 힘으로 작용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R이 0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돌림 힘은 무조건 R, 즉 힘이 회전 축으로부터 작용하는 힘이 거리 R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얘는 여기를 잡는 순간 거리가 0이기 때문에 얘는 돌림 힘의 기여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O점에 대해서 돌림 힘 0인 조건을 계산하면 자, 34 곱하기 100 34 곱하기 100 34 곱하기 RF죠. RF 시계방향 토크입니다. 시계방향 토크 반시계 방향 토크 R 곱하기 F RF 4 곱하기 F 그러면 바로 F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줄을 써서 바로 F라는 힘을 계산할 수 있죠. 자, T를 계산하라고 할 때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 T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O점을 어디로 잡으면 될까요? 돌림 힘의 기준점을 여기를 잡으면 됩니다. P를 기준으로, 쌤이 임의로 P라고 했는데 P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번에는 미지수가 F는 미지수가 아닙니다. 맞나요? 왜냐하면 요 지점 P점에 대해서는 F라는 힘이 돌림 힘의 효과를 유발할 수 없기 때문에 요때는 시계방향 돌림 힘은 어떻게 되나요? 시계방향 돌림 힘은 RF 요거죠. RF 이거고 반시계 방향 돌림 힘은 여기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반시계 방향은 RF T죠. 4 곱하기 T 이렇게 해서 T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회전축으로부터 이렇게 힘이 수직이 아닌 사선 방향의 힘이 작용할 때는 그러면 평형 조건을 어떻게 구해야 되냐? 자, 회전축이 있을 때는 회전축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좀 편합니다. 회전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지금 이 물체는 이게 좌우 대칭 형태의 어떤 물체라고 했을 때 물체의 무게는 당연히 회전 중심에 작용하겠죠. 물체의 무게. 자, 물체의 무게는 회전 중심에 작용할 건데 요때는 자, 선생님이 토크는 RF라고 했을 때 RF 자, 글씨가 엉망이죠. 자, 글씨를 쓰지 않겠습니다. 글씨를 안 쓰고 요 힘과 힘을 우리가 분해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실제로 회전에 관계되는 힘은 우리가 평행 사변형을 그렸을 때 요 힘은 자, X방향 요 힘과 Y방향 요 힘으로 나눌 수 있죠. 근데 이 힘은 회전에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이해됐나요? 회전에 관계하는 힘은 바로 요게 중요합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 회전축에 대한 토크를 계산할 때는 RF 계산할 때 F는 바로 이 힘입니다. 이 힘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F의 요성분이니까 F의 어떻게? 요성분하고 똑같죠? 길이가. 따라서 F의 사인 세타입니다. F 사인 세타가 요겁니다. F 사인 45도겠죠. 30 곱하기 F 사인 45도는 시계방향 토크고 F 곱하기 요 힘이겠죠. 여기에서는 분해하면 요것은 요 힘하고 같을 거고 그러나요? 분해했을 때 이 힘은 요 힘과 요 힘으로 분해가 되는데 이 힘은 회전에 전혀 관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 힘 곱하기 R 이게 돌림 힘이겠죠. 반시계 방향 토크는 사실 R 20 곱하기 F 근데 요 F는 요 3N 곱하기 어떻게
4인 30도겠죠. 등식을 놓아갖고 F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21쪽에 확인 문제 3번 평형 조건 두 가지를 쓰라고 하는데 평형 조건 두 가지는 뭐죠? 첫 번째, R자 힘이 0인 조건. 두 번째, 돌림 힘이 0인 조건. 그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